안녕하십니까.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. 아침에 영하 10도였는데 지금 보니까는 영하 4도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캠핑카에 또 배터리가 잘 있는가, 그리고 잘 충전이 되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, 한번 왔습니다. 일단 뭐 방전이 되면서 좀 충전을 했고요. 나머지 전기 많이 쓰는 것들 냉장고 끄고 이렇게 다 하고, 현재 태양광으로만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요, 13V까지 올렸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아침에 제가 영하 10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. 인산철 배터리는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사실 과충전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. 뭐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은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하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차량을 샀고요. 그리고 배터리 화재를 한번 겪었습니다. 그래서 자료 제 영상에 보시면은 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나 가지고 이게 요 밑에 배터리가 있는 부분이 타가지고 불이 타가지고 그런 사진을 제가 한번 올려놨을 거예요. 소방차도 이제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요. 그 당시에 제가 인산철 배터리를 초창기니까 18년도면요. 그때 이 차를 샀을 때가 이게는 그 납산 배터리가 400A가 들어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인산철 배터리로 이렇게 교체를 했죠. 그래서 직구하는 업체였는데 그 직구하는 업체에서 설치까지 해줘가지고 이렇게 갈았었고요.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불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전화를 하니까 바로 오셔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더라고요. 심지어 제가 응급실 잠시 갔다 왔는데 그 비용까지 다 대주시더라고요. 아무튼 뭐 그렇게 이 사업주가 어떻게 보면은 양심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업체를 보면은 정말 좀 양심적으로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불이 났을 때가 어떤 경우였냐고 하면은 굉장히 추울 때였어요. 추울 때 12월 달이었거든요. 아마 영하 10도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. 그때 2018년도에 영하 18도까지도 갔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불이 나는 게 어떻게 불이 났냐고 하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됐고, 그리고 제가 시동을 거는 순간에 스파크가 튀면서 이게가 불이 나버리더라고요. 근데 이 인산철 배터리가 불이 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. 공부를 했을 때, 요즘에 보면은 이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, 봉고3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70A, 80A가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그 전기가 생산하는데, 그걸 알터네이터를 뭐 180, 200, 뭐 70,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요. 한꺼번에 빠르게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고용량의 알터네이터를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렇게 안전성을 테스트를 해서 물론 뭐 설치를 했겠죠. 근데 제가 배터리에서 화재를 한번 겪고 나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봉고 3에 있는 원래 순정 부품인 알터네이터, 느리게 충전되지만 그걸 쓰고 있습니다. 이 인산철 배터리를 공부를 해보면은 인산철 배터리는 영하 20도까지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예요. 리튬이온, 뭐 이게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영하 5도 이하만 되더라도 이게 충전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. 근데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게 영하 20도가 되더라도 쓸 수 있다라고는 스펙은 나와 있는데, 문제는 이제 이 충전하는 양입니다. 이 인산철 배터리가 음, 이 안쪽에 전해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. 전해액이라고.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기를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반대로 전기를 쓸 때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기를 뺐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게, 어차피 이 추우면은
이 화학 반응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전기가 좀 약하게 나와요. 그러니까는 배터리 내에서 전기가 요만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쓰니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. 전기는 약하지만은. 근데 이 문제는 거꾸로 전기를 충전할 때 이 겨울이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전해액이라는 액체가 이렇게 약간 너무 차가워지면은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든요. 느려지는데 그거를 이제 강하게 어떤 그 높은 전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넣기 시작하면은 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게 그 배터리라고 치면은 요 위쪽에 단자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달려 있으면은 요렇게가 점점 화학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추울 때는 이게 반응이 느려요.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오면은 갑자기 많은 전기가 들어오면은 밑으로 쫙 퍼져야 되는데 요게만 이렇게 뜨겁게 되는 거죠. 위쪽만. 그래서 이런 각셀처럼 생긴 이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이렇게 뿔룩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배분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. 그러다 잘못하면 이게 터지는 거죠. 터져 가지고 전해액이 밖으로 나와 버려 가지고 뭐 화재가 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인산철 배터리를 빨리 충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는 천천히 이제 충전을 하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. 그래서 영하 10도 이상일 때 그래도 충전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전체 배터리 용량의 한 10% 정도. 그러니까 뭐 300A 하면은 30A씩 이렇게 충전을 하면은 별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 제조업체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. 그리고 뭐 온도가 뭐 이렇게 괜찮을 때는 20%까지도, 그러니까 300A 기준으로 60A까지도 괜찮아요. 근데 이 요즘에 알터네이터를 이렇게 고용량의 알터네이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론 배터리 용량이 많으면 모르겠지만은 뭐 600 정도 되는데 180씩 밀어여 버리면은 이 겨울철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충전을 할 때는 이 배터리의 좀 온도를 좀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도 캠핑카를 한 5년 정도를 운영을 하지만은 사실 배터리 그 겨울철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배터리를 꺼본 적은 없어요. 너무 춥다고 해가지고 태양광이 위쪽에 있는데 꺼본 적은 없습니다. 위쪽에 캠핑카의 태양광이 지금 1200W가 올려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충전될 때는 한 5, 60씩 이렇게 들어와요.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해도 짧고 빛도 약해가지고요.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제 차 자체가 한진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와 봐야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10 이하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별 걱정은 안 하고 그냥 놔두는데요. 어, 간혹 가다가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보니까 태양광이 달려 있고 캠핑카에서 영하로 내려가면은 배터리를 이렇게 꺼놓고 있는 게 좋다.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참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저는 태양광을 직접 설치를 해본 사람이거든요. 위쪽에 제가 설치를 자가로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그렇게 배터리를 껐을 때 배터리를 끄고 켜고 깼을 때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태양광을 충전하는 장치가 이 기계가 요 안쪽에 보시면 요거예요. MPPT라는 저 장치인데 저기 태양광의 판넬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저기서 이 배터리에 맞게 변환을 해서 이렇게 전기를 내려 보내 주거든요. 그래서 설치를 할 때는 처음에 배터리하고 이 장치, 그러니까 MPPT를 먼저 연결을 시키고요. 그러면 이 MPPT가 자동으로 저 배터리에 이게 12V짜리인지 24V짜리인지 뭐 36V짜리인지를 감지를 하고 그리고 태양광을 연결을 하면은 태양광에서 전력을 볼트 수를 맞춰 가지고 전압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조금 전에 이 이야기 들었던 우리 차에 너무 그거 하다.
영하라서 배터리를 꺼야겠다. 그 배터리 스위치가 있거든요. 배터리 끄고 난 다음에 이 모르고 이제 이 낮에 태양광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. 물론 이제 배터리를 껐으니까 충전은 안 되지만은, 그런데 이 낮에 이제 와가지고 캠핑을 간다고 해서 배터리를 켜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오류가 나버리는 거죠. 기본적으로는 이 MPPT하고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 연결되거든요. 근데 태양광을 먼저 연결한 상태에서 이 끊으면은 태양광은 연결은 돼 있는 상태고 MPPT하고, 그리고 이 배터리하고 연결이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충전이 안 될 때도 있고요. 뭐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충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MPPT가 고장 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. 그래서 혹시 태양광 때문에 배터리를 꺼야겠다. 나는 영하의 날씨에는 좀 불안해.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꺼서 배터리 수인 수치를 내려서 태양광으로부터 충전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, 그냥 이 MPPT 있잖아요. MPPT에 보면은 요 밑에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요게 요 부분이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태양광이 들어오는 자리예요. 그리고 옆쪽에 있는 게 옆쪽에 요게 이제 배터리 연결된 거거든요. 그러면은 뭘 빼야 될까요? 태양광에 있는 저 플러스 있잖아요. 저걸 살짝 빼놓으세요. 살짝 빼서 플러스 전기는 위험하니까 이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놓으면 되거든요. 감아 놓으시 가지고 빼놓으시면은 태양광 그 영하의 온도에 태양광 때문에 충전이 되면서 배터리가 손상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뭐 전 귀찮으시다고 하면은 저기다가 그 플러스 연결되는 데 있잖아요. 플러스 연결되는데 아까 태양광 해가지고 MPPT 거기다 스위치를 하나 달아가지고 껐다 켰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빛이 강하지 않고요. 뭐 그렇게 많이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,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뭐 내려가는 적이 별로 없고요. 영하 10도 이하가 되더라도 한 10%만 사실 충전하면은, 배터리가 300A 하면 30A씩만 충전하면은 문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배터리를 그냥 이렇게 나눴습니다. 겨울에도요.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.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배터리가 한참 차를 세워놨어요. 차를 세워놨어요. 제가 제일 서두에 이 불이 났다, 뭐 화재가 났다라는 거를 이야기 들을 때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, 배터리가 지금 뭐 영하 10도 이하로 해가지고 얼어 있는데 여기서 시동을 걸면은 순간적으로 전압이 강하게 들어가거든요. 특히 이제 배터리가 뭐 한 10% 20% 남았다. 그 전압이 뭐 12V 이하다. 그러면은 이 차량에 있는 시동을 거는 순간에 이 배터리를 인식하고요. 이 배터리를 빨리 충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그 전류를 강하게 밀어줘 버려요. 그런데 그 강한 전류를 이 배터리가 못 받는 거죠.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느리니까. 그래서 배부른 현상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저는 이 뭐 영하 한 뭐 정말 10도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시동 걸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시동 걸 때 주의를 하라는 이야기는, 이 배터리를 좀 뭐랄까요, 데운다. 그래서 뭐 이 무시동 히터를 켜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이기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화학 반응하면서 열이 나요. 그러면서 이렇게 뭐 1시간 정도 해야 되나? 아무튼 뭐 제가 시간을 재보진 않았는데 뭐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.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3.8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3.8도 배터리 온도거든요. 요거를 이제 그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
체크를 해서 좀 온도가 올라갔을 때 시동을 걸어 가지고 하면은 뭐 큰 사고는 없죠.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화재를 한번 겪었다 보니까는,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알터네이터 업그레이드를 안 하거든요. 이 알터네이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어떤 부분 180cc 미러여가지고 뭐 300A짜리를 2시간 만에 이렇게 충전을 한다.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인산철 배터리 회사에서도 20% 이상을 충전하지 마라. 이렇게 강하게 충전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터네이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순전 제품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. 자, 아마 뭐 그 캠핑카를 처음 사시고, 그리고 캠핑카를 뭐 봄에서 가을 정도에 사셔가지고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특성에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은 상당히 좀 불안하실 거예요. 그래서 화재 사고도 사실 겨울철에 많이 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한은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요. 좀 참고를 해보셔가지고 배터리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태양광 그냥 연결해 놓고요. 배터리 그냥 안 끄고 그냥 차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화재 난 이후에는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터네이터 그대로 순전 제품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정말 뭐 영하 10도 넘어가지고 그럴 때는 뭐 다른 전기 제품을 써가지고 배터리에 열을 좀 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하시면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자, 뭐 제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에는 제가 5년 동안 캠핑카를 운영을 하면서 뭐 겪었던 일들, 뭐 자가 수리한 일, 그리고 자가 업그레이드 한 것들을 쭉 올려놨어요. 한번 캠핑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제 채널 그냥 한번 보십시오. 그러면은 이 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,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캠핑카를 살 수 있고, 요런 것이 문제고 요런 것이 좋고 뭐 요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겨울철 인산철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요. 주의할 점, 특히 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